뉴욕의 분주한 중심부에서 사라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이민자의 딸인 그녀는 어릴 적부터 홀로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며 독립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키워왔습니다. 회계사로서 그녀는 숫자에 대한 예리한 안목과 세부 사항에 대한 꼼꼼한 주의력을 갖고 있었고, 이는 직장에서도 빠르게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절약한 끝에 마침내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은 그녀에게 안식처이자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뉴욕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듯했고, 사라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캔버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에게는 여동생 빅토리아가 있었는데, 그녀는 사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발과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진 빅토리아는 안락함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렇다 할 직업을 찾지 못한 그녀는 곧 부유한 집안 출신의 남자 마이클과 결혼하여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라는 빅토리아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그녀의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태도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점점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러시아 이민 1세대인 마리아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노년에는 빅토리아 가족의 뒷바라지로 인해 심신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가족과 나누고 싶었던 사라는 어머니와 빅토리아 가족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하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었기에 사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사라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빅토리아의 새 아이들은 마치 장난감 가게에 온 것처럼 아파트 곳곳을 뛰어다니며 물건들을 어지럽혔습니다. 특히 사라가 가장 아끼는 노트북이 아이들의 장난에 망가져버렸을 때 사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아이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사라를 탓하며 아이들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후 빅토리아는 마이클의 불안정한 수입과 자신의 방만한 씀씀이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라에게 빅토리아 가족을 잠시만이라도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던 사라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라의 예상대로 빅토리아 가족과의 동거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빅토리아는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여전히 낭비벽을 고치지 못했고, 아이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사라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게임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빠져 지냈습니다. 사라는 마치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고,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일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가 사라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라가 자신의 아파트를 내주고 대신 퀸즈에 있는 자신의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라가 아직 젊고 능력이 있으니 금방 다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라는 어머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던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자신의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무책임한 빅토리아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격렬한 언쟁 끝에 사라는 빅토리아 가족에게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뻔뻔함과 이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와 마리아는 오히려 사라를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비난했고, 가족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사라는 다시 한번 홀로 서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라는 직장 생활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성실함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동료 데이빗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은 사라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사라는 그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낭비벽을 고치지 못했고 결국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빅토리아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라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묵묵히 치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슬픔과 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장례식장에서 사라에게 다가와 어머니의 죽음이 사라 탓이라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라는 그런 빅토리아를 애써 외면하며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비록 가족과의 관계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중년이 된 사라는 뉴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녀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 데이빗과 그들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라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사라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사라는 할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사라는 손주들을 데리고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푸른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웃었고 사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사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얘야.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란다. 사라의 이야기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합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말이다, 얘들아. 할머니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단다.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얘야.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다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라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렴. 그리고 꼭 기억해. 너희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아이들이란다. 사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사라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동화가 되어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 멀리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라는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는 8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인생 여정을 함께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삶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훌륭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훈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80번째 생일 파티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사라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 모든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그녀로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남았습니다. 사라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의 삶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또 전해지며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 한 구석에는 사라를 기리는 작은 벤치가 세워졌습니다. 그 벤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라 올로바 사람들은 그 벤치에 앉아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뉴욕의 전설이 되었고 영원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지혜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계속해서 변했지만 사라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센트럴파크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사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소녀는 책을 읽으며 사라의 삶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처럼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닫은 소녀는 벤치에 새겨진 글귀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녀는 그 글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사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한 명의 소녀의 삶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씨앗을 낳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 숨쉬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뉴욕의 심장부에서 사라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쌓인 센트럴파크에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모여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사라의 벤치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벤치에 새겨진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사라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야. 아주 오래전에 뉴욕에 살았던 분이시지. 사라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데?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사라 할머니는 아주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 아이들은 눈사람 만들기를 멈추고 사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라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사라 할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지. 아이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라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라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너희들도 사라 할머니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말이야. 아이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사라의 벤치에 자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고 때로는 힘든 일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의 가르침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나무들은 다시 푸른 잎을 틔우기 시작했고 꽃들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공원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사라의 벤치 주변에도 봄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사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보군요. 여성은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네, 그냥 좀. 괜찮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젊었고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았답니다. 여성은 노인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심쿵 경청하며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성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천만에요. 당신도 분명히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벤치에 새겨진 사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어머님의 사랑과 지혜 덕분에 저는 이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소피아와 카를로스에게,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어머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리아는 시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글로리아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며느리 마리아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리아, 너는 내게 과분한 며느리야.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란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글로리아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다. 저도 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랑합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편견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수년 후 글로리아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준 며느리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손주들 곁에서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와 마리아, 그리고 소피아와 카를로스는 글로리아를 잃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들은 글로리아가 그토록 원했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녀의 바람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글로리아가 겪었던 갈등과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 외전, 소피아의 이야기. 소피아는 할머니 글로리아가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지냈다. 할머니는 엄격하지만 자상했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언제나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분이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리움에 젖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아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소피아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에 신기해하며 사진들을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았다. 편지들은 대부분 할머니가 아빠에게 쓴 것들이었다. 편지 속에서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 그리고 며느리 마리아에 대한 솔직한 감정들을 털어놓고 있었다. 소피아는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가 겉으로는 차갑고 엄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했던 따뜻한 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마리아에 대한 할머니의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했지만 점차 며느리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던 할머니의 마음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 중에는 할머니가 멕시코 여행을 다녀온 후 쓴 것도 있었다. 그 편지에서 할머니는 멕시코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감동, 그리고 며느리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 계기 등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다. 소피아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가 멕시코 여행을 통해 편견을 깨고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지들을 다 읽은 후 소피아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그 편지에는 소피아에 대한 사랑과 당부의 말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소피아에게, 할머니는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란다.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네 곁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소피아,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란다. 네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너는 할머니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단다. 할머니는 네 엄마,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오해하고 미워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지. 그녀는 강하고 지혜롭고 무엇보다 너와 네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할머니는 네가 엄마를 존경하고 엄마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도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소피아,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고 할머니의 희망이야.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사랑하는 소피아, 부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할머니를 잊지 말아줘. 사랑하는 할머니가. 소피아는 할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소피아는 할머니의 사진을 꼭 껴안으며 다짐했다. 그날 이후 소피아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엄마 마리아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고 싶었고 할머니 글로리아처럼 편견 없이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소피아는 훗날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멕시코와 미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할머니와 엄마에게서 배운 사랑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소피아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머니 글로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할머니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랐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글로리아의 사랑과 지혜가 그녀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